드디어 두 번째 인터뷰 게스트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호주살이님을 만나러 갈 건데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호주 워홀을 와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분 릴스 영상을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그 호주 아재라고 그 오지 아저씨들 영어 발음 따라하면서 재밌게 콘텐츠 만들어서 막 올리시는 분인데 요즘 영상이 좀 알고리즘 막 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멜버른에 이제 여행 오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연락을 드렸다가 인터뷰 하게 됐습니다. 호주살이님의 호주살이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졸라 어색하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 팔로워 1만 명 있고 또 이제 유튜브 구독자 3,000명 그리고 이제 저는 세미나도 하면서 이제 호주 안에서 이제 호주 아재 캐릭터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4년차 워홀로 호주살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유튜브나 콘텐츠 찍으시는 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닌가. 릴스에도 많이 뜨더라고요. 네네. 좀 어떠세요? 좀 약간 인기나 이런 거 좀 팔로워 상승폭이나 체감 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요. 체감이 되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작년 10월 달부터 저를 이제 팔로우 해주셨고 네. 그때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이제 호주 아재 캐릭터성을 이제 많이 보셨었어요. 그래서 뭐 세미나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을 만날 때 이제 저를 아시고 또 이제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서 이분들께 도움이 됐다는 걸 체감할 때마다 되게 신비롭고 또 새롭더라고요. 그 호주 아재 캐릭터는 뭐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맨날 혼자 웃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는 이제 거진 4년의 건설자 경력이기 때문에 이제 호주 아재들 뭐 흔히 말하면 복원이라고 많이 하죠. 복원. 네, 그래서 이 복원 아저씨들과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억양이나 이제 말하는 그런 말투들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카피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제 이런 복원 아저씨를 통해 배운 영어 표현들을 유튜브나 인스타로 이제 전달하면서 이걸 내가 호주 아재 캐릭터로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잘 터진 거죠. 원어민들도 댓글을 달더라고요. 호주 사람들도. 네,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카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호주에 또 오래 사신 분들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뭐 4년이면은 물론 오래 사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호주 영어 습득하는데 뭐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일단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해왔던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해온 책 읽기나 아무리 섀도잉이나 이런 방법들 총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베이스들이 깔렸기 때문에 제 영어를 계속 복원 영어까지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절대.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 아무래도 많이 내뱉는 것 같아요. 뭐 단어 공부나 문법 공부 뭐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로 내뱉는 연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근육은 우리 호주 워홀로 오시는 분들 다 20대시잖아요. 아니면 초반에서 후반대까지. 그래서 이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각국에 맞는 본인들에 맞는 억양에 따라 이제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과학적이네요, 되게. 그죠. 네. 그래서 영어로 치면 뭐 I want some water 이렇게 하지만 한국어로는 I want some water 이렇게 끊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 근육을 고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고 그게 섀도잉이고. 섀도잉.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다 중요하지만 출력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 자신감을 보태줄 계속 내뱉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내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방법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뱉어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호주 오기 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제 호주 오기 전에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이요? 네네. 01년생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빡시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거 좀 너무 TMI지만 아니요, TMI가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특성화 기계과 이제 고등학교였습니다. 특성화고. 특성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증을 따고 회사를 취업하는 게 원래 제 목적이었어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커리어가.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다가 중소기업 가서 이제 기계만 뚝딱뚝딱 만지고 이제 하루에 막 그렇게 새 빠지게 일하면서도 나오는 돈이 뭐 200만 원 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맞아요. 저는 그보다 더 큰 꿈을 원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봤는데 공무원반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반 나오고 공무원반도 가셨구나. 네네 그때도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게 해외 글로벌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외 글로벌반. 네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있는 데를 뽑아서 네. 해외로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과에 들어와서 리더까지 됐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이제 네. 그때는 제가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학생이었었어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전교에서. 전교에서. 와. 3학년 안에서. 이제 기계과 자격증을 빼고도 이제 자격증 7개인가 됐는데 제가 제일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만큼까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저그 네. 야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지 않았어도 됐었던 막 영접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다 취득을 하고 영어 공부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 도움으로 이제 호주로 오게 된 거죠. 네네. 학교 도움으로 그러면은 호주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기 지원은 학교에서 다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혹시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3개월 동안 네. 이제 주거 비용을 뭐 면제해 준다든지 또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네네. 또 지원을 또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잡도 또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네. 당연히 바로 일을 찾는 건 좋지만 본인이 이제 드리는 노동의 대가보다 좀 적게 받는 건 당연히 있죠. 그 점이 조금 아쉬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네네. 20살에 거의 호주로 오신 거네요? 한국 나이로? 그죠. 한국 나이로는 20에. 20에. 만 나이로 18. 만 나이로 18에. 그죠. 진짜 빨리 오셨네요, 진짜. 그렇죠. 부모님 반대는 없었어요? 사실 반대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부모님 입장에서. 뭐 가서 뭐 1, 2년 있다 오겠지. 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난 무조건 3년 있다 올 거니까 그렇게 네.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네. 제가 아무딱지게 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용감했던 것 같아. 19살이 여기 와가지고 저는 지금 30 넘었는데도 예. 와가지고 막 처음에 적응 못하고 막 그랬는데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거. 물론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숙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장 많이 하고 많은 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처음에 2020년에 오신 거죠? 그죠. 20년에. 1월. 그때의 좀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초기 정착 과정이나 뭐 코로나 시기 때 어땠는지? 초기 정착 과정에선 오자마자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크게 막 내가 여행지로 왔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고요. 사실 적응하려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체감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다 패닉이었어요.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죠. 네. 뭐 락다운 시행되고 락다운 하면 뭐 6개월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멜버른이나 뭐 시드니나 뭐 모든 시티에서 그래서 밖에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온다 한들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령도시였죠. 그냥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여기 사는 게 메리트 없다 생각하시고 돌아간 친구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거의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90%가 돌아갔죠. 90%가?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호주 사례님은 10%였네요? 남아있는? 그죠? 정말 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야.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에서도 거의 2년의 시간을 노력을 들였는데 영어 공부 다 했고 내가 그치. 준비한 거 있었고 오자마자 돌아갈 순 없다. 들어와라. 견뎌내본다. 뭐 이런 막 코로나 와라. 코로나 와라. 뭐 들어온나 이렇게 지금. 그때 일은 계속 할 수는 있었어요? 유일하게 돌아가던 잡이 또 콘서트잡이었어요. 왜냐면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들과 맞아요. 이제 보면서 해야 되니까 네네. 바이러스 전염률도 있고 네네. 그래서 호주 안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돈벌이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유일하게 허용해준 산업이 건설잡이었습니다. 건설잡. 그래서 건설잡으로 한인잡부터 시작해서 뭐 농장, 오지잡 뭐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죠. 일하셨던 과정을 타임라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2020년에 와서 용접 잡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3개월 하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2개월 정도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5월에서 7월달 정도 페인터 잡을 했고요. 한인잡에서. 네. 그리고 7월달에서 한 11월달까지는 데모도를 했습니다. 타이잡으로. 데모도. 한인 건설 자발에서 그리고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는 한인 자발에서 바베큐 집을 했고요. 네.
12월부터 이제 터진 3월달까지는 정책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많이 현타가 오는 게 있었고 내가 한인점 해왔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살라고 농장 한번 가지고 서들 한번 따야겠다. 그래서 농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3월에서 12월 정도까지 12월 달에는 2021년 12월 달에 사진작가로 이제 진짜 호주 MZ 세대들 애들과 서비스자. 그죠. 그래서 사진작가로 이제 마이어 센터에서 산타랜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얘기도 하면서 서비스직이 영어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또 거기서 또 영어 실력이 또 확 오르기도 했고 서비스자 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 달쯤에 이제 제가 오버랜드라고 이제 타즈메니아에 있는 하이킹 갔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102km 걸으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저를 위한 챌린지를 한번 했어요. 등산을 한번 끝내고 다시 시작하자 마음에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또 솔로팜을 또 가기 시작합니다. 솔로팜은 2022년 2월에서 한 5, 6월 달까지 솔로팜 잡을 끝내고 시드니로 돌아와서 시드니 안에서 또 유니언 잡이라고 또 건설 잡을 통해서 이제 또 돈을 많이 끌어모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2023년 1월 달부터 또 솔로팜 한번 다시 하고 또 5, 6월 달부터 또 유니언 잡하고. 근데 그때 또 유니언 잡하기 전에 5, 6월 달쯤에 브리즈번 솔로팜 끝내고 브리즈번으로 넘어오면서 차 사고가 한번 나고 그때 멘탈 좀 잃고 그러다가 이제 시드니 안에 있는 루나 파크에서 티켓 박스 안에서 이제 또 거기서 서비스 일을 또 하다가 또 거기서 잡고 또 넘어가서 이제 가진 경험으로 이제 또 인스타를 한번 다시 시작했더니 이게 빵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바이브를 통해서 호주 아재를 끌어올렸는데 여기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잘 된 김에 또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었던 모든 정보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좀 전달해드렸고 제 진짜 워홀러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제 세미나에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됐죠. 지금은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니신 거죠? 아니죠, 관광비죠. 관광비자신 거죠? 돌아가야 됩니다. 되게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계속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주에 더 살고 싶다. 그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너무 살고 싶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쌓아왔던 호주살이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많은 분들께 모호를 좀 할 수 있다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하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 눌러 붙으면서 학생 비자로 돌리고 제 막 4년에서 막 6년 동안에 이제 노력을 또 길들여야 영주권이 겨우 나오잖아요. 또 거기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군대도 일단 아직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구나. 그죠. 여러 배 왔으니까. 그죠. 그러네. 그래서 군대를 아예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장벽이 또 있고 군대를 완전 끝내고 여기 다시 온 거면 몰라도 이제 저는 완전 5월에 장막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라서 그냥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호주살이로 좀 더 활동을 하고 좀 키워나가는 게 좋지 여기서 학생 비자를 돌리고 하기에는 저에게는 다가오는 리스크가 남들보다 좀 더 셉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않았던 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유튜브로 시작하셨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더 인스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죠. 인스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사실 유튜브에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원래 그럴 수가 없죠. 원래 정보를 찾는 사람들 말고 보니까 현실적인 이유네. 네, 제가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거 찾는 사람만 보고 내가 계속 남들보다 편집 시간, 찾는 시간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유튜브 하는 사람의 고민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막말로 얘기해서 누구는 막 그냥 카메라 앞에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만으로 조회수가 1, 2만이 나오는데 저는 큰 노력을 들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막 100개, 200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잠깐 접을 때가 있었고 제가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영상들을 쇼츠로 이제 골라내서 인스타에 이제 올렸어요. 그냥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쇼츠로 이제 한번 올렸죠.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런 호주 아재 캐릭터나 뭐 의상이나 그런 거 그냥 다 본인이 만드신 거죠? 전부 다 만들었죠. 실제로 제가 작업복 입던 옷이었어요. 그 옷이? What do you got there? Hi? I was just GoPro. What's that? GoPro. GoPro. Yeah, camera. Oh, camera. Yeah. What are you filming? Just filming for, us. Yeah, for us. Oh. Yeah. Good luck. Yeah, thank you. 또 이런 게 또 이런 게 호주의 묘미 아니에요? 현수의 묘미네. 갑자기 지나가다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가지고 알고리즘이 잘 탔네요.
아, 잘 됐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 운이 좋았어요. 아, 운이 근데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끊겼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끊겼고 지금은 또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적으로 계속 뭔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세미나라든지 네. 뭐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호주 아재 캐릭터는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함에서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호주살이 캐릭터로 원래는 이게 호주살이 캐릭터입니다 사실. 아 호주살이 맞아요. 사실 호주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호주살이로 대표적으로는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퍼스 이렇게 네 도시를 네. 제가 이제 모임을 한번 구축할 생각입니다. 제 호주살이 커뮤니티를. 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는 정보 공유, 인맥 공유,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챌린지 등을 제가 한번 구축을 할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께서 호주에서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계속 세미나 이제 열고 한국에서보다 호주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이제 그분들께 좀 용기나 이런 걸 좀 많이 심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죠. 호주 워홀을 아무래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호주살인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뭐 영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호주를 워킹홀리데이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를 해라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아, 영어 안 무조건 되면 영어. 로마에 와서 로마법 따라야죠. 아, 근데 네.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뭐 카페자, 뭐 하스피탈리자, 뭐 영어 이 정도만 하면 괜찮더라. 다 무시하셨는데. 네. 더 무시하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맞아. 본인의 능력을 다 제한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잠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신혼지가 터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의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근데 영어를 그 정도까지만 한다? 그럼 한인 커뮤니티에서 머무르고 발전할 수가 없어져요 그냥. 네. 그래서 영어만 이제 딱 구축하고 와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그 경험의 반경이나 뭐 시간적 도움 경험 이런 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영어 준비하고 지금 앰뷸런스 소리 들리죠? 네. 지금 그 앰뷸런스 오고 경찰차 왔는데도 본인이 소방차 오고 막 이러잖아요. 앰뷸런스 오고. 네. 이럴 때 영어를 또 할 수 있어야 이제 본인이 뭐 사고가 일어났을 맞아, 때 위급 상황에서. 네, 위급 상황에서도 이제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번역기 돌릴 수는 없잖아요. 또 사고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죠. 네. 그때 또 대처할 수 있는 게 본인의 영어 실력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본인을 믿어야 돼요. 누구도 믿지 말고. 무조건 영어다. 무조건 영어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뭐 포크리프트 자격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네. 이제 필요하죠. 아, 필요하긴 필요하긴 하죠. 이제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네. 준비 필요하죠. 필요는 하다. 네. 계속 과장했네요. 예. 그건 알고. 네. 그게 다 필요한 건 당연히 이제 그게 있어야 되지만. 일단 영어. 오기 전에 준비하시는 걸로 영어만 일단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근데 이런 말씀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영상을 많이 봤었고 유튜버 분들의 그 영어를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와야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고. 자, 토익 뭐 시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영어 성적 이런 거 다 필요 말고?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픽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는 말씀드렸지만 내뱉는 게 중요하지. 계속 뭐 저희가 교육식으로 하듯 이제 듣고 쓰고 막 이제 외우고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문법이나 이런 단어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혔으면 일단 그렇게 시작한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했다면 말로 내뱉는 과정을 좀 많이 겪으세요. 네. 오기 전에 최대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막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쵸.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네. 그냥.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에 제한을 두지 마라. 제한 두지 마라. 이쯤 됐으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그딴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할 수 있는 반경이나 본인이 어떤 상황에 접근해서 이런 걸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제가 정해버리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올 거예요. 또 그렇게 되겠네. 질문이 잘못됐네. 잘못했어요. 계속 꾸준하세요 그냥. 영어는 무조건 다다익선. 그냥. 다다익성. 다다익성. 네. 하는 만큼 그냥 계속해라 그냥. 계속해라. 하는 만큼 들어오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제발 명심하세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와도 괜찮다 이런 사람 다 무시하세요. 제발. 본인이 게으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영어 공부해서 그 정도까지만 경험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 경험을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싶다. 그럼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거기까지만 한 사람들보다 깨닫는 그 삶의 가치관 또한 레벨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특히 월 안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영어 제일 중요하다.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냥 영어만 하고 오세요. 영어만. 네. 뭐 은행 카드, 뭐 텍스파일 넘버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계획 야무딱지게 하는 거 다 좋아요. 영어만 일단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오세요. 일단. 그거는 한 달 전에도 괜찮아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정보들을 검색해서.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영어는 단기간에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되죠. 처음에 시작하고 이제 말이 트기 시작하는 게 6개월이에요.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맞아요. 호주사리님은 영어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오기 전에도 분명 영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훨씬 늘었습니다. 늘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본인이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던져버리면 늘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 실력이 10점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0점이에요. 그러면 호주사리님은 호주 오기 전에 내 영어 실력은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내 영어 실력이 몇 점 정도 있는 것 같다 라고 굳이 설명해 주신다면? 오기 전에는 한 3, 4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3, 4점? 네. 근데 지금은 한 6, 7점 되는 것 같습니다. 6, 7점? 네. 그럼 약간 중상 정도의 영어 실력. 본인 막 오피스 잡 이런 거 구하면 당연히 영어 실력이 엄청부터 빠르게 그러겠죠. 네네. 건설잡이나 이런 거는 네. 정해진 단어나 이런 것만 또 깨뜨리면 네. 금방 정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막 어떤 사무직이다 그러면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설잡보다 이제 서비스직이 영어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또 그 때문이기도 하고. 영어만 봤을 때는 그죠. 영어 봤을 건설직보다는 확실히 서비스 쪽이 좋다. 네.